네, 안녕하세요. 윤성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1차시, 2차시를 통해서 그림을 활용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 3차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토큰 시스템을 어떻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앞서서 제가 설명을 아까 1차시에서 잠깐 드렸었는데 최근에 제가 문제행동 중재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항상 문제행동 강의를 이제 AB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고 문제행동 중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필수적으로 쓰는 것들이 바로 이 그림으로 의사소통하는 것과 토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던집니다. 문제행동이 중재가 지금 안 되고 있나요? 그러면 토큰보드 혹시 써보셨어요? 근데 가끔 이제 대답을 토큰보드 써봤는데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러면 토큰보드를 쓰는 방법이 잘못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어찌 보면 정말 가장 힘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아이들이 미국에서 이제 특수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교감을 했었는데 저희의 특수학교는 아이들이 쫓겨나서 오는 마지막 학교였어요. 한번 말씀을 제가 한번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학교가 마지막 학교인 이유는 아이들을 안 내쫓아서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저희 학교에 정말 다이나믹한 문제 행동이 많은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심지어 정서장애, 이제 ADHD나 이런 학생들을 위한 반도 따로 있었고요. 저희가 이런 오명이 있었죠. 정말 힘든 학교다. 거기 가서 일하면 안 돼. 엄마들도 우리 학교 가면 우리 애는 망했어. 너무 이제 마지막 학교다라는 이미지, 파이널 보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이미지를 이제 탈바꿈을 했습니다. 탈바꿈을 했었고 저희가 그때 당시 16개의 교육청과 일하고 있었는데 16개의 교육청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짧은 시간 이내에 이제 뭐 1년, 2년 지나면 아이들이 문제행동 중재를 받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덜 제한된 환경으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행동 중재는 진짜 잘한다, 이 학교가. 자, 그 핵심이 바로 이 토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다이나믹한 문제행동을 많이 다뤘는데 그 핵심에는 바로 이 그림 의사소통 체계와 토큰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토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토큰 시스템은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발전되어 온 행동 변화 체계입니다. 이 토큰 시스템은요, 교육이나 상담에 대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변화시켰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자폐 스펙트럼뿐만 아니라 정서행동장애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어요. 정서행동장애, 이제 소위 이제 반에서 좀 그러니까 아이를 폭력성이 있다거나, 그죠? 가만히 못 앉아 있거나.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미국에서는 ED, 정서장애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자 이제 상담을 받자, 무슨 치료를 받자라고 하면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런 토큰 시스템과 포인 레벨 시스템, 제가 나중에 포인 레벨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두 시스템을 적용함으로 아이한테 그 거부감을 최소화시키는 연습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토큰 보드를 쓴다, 이게 돈을 모은다, 스티커를 모은다라는 개념 자체가 너의 행동을 컨트롤하기 위함이 아니야. 이게 어쨌든 보여지거든요. 아이가 그냥 내가 잘했을 때마다 모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 아이의 문제 행동 때문에 내가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것들을 보여줘서 그런 거부감을 상당히 줄여줬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토큰 시스템을 쓸 때는 주요 3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주 자세하게 정의된 목표 행동에 대한 목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큰 보드를 통해서 언제 이 토큰을 받는 이제 시스템인데 이 토큰을 받는 행동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가. 자, 바르게 앉아서 손을 모았을 때 토큰을 받는 건지, 바르게 앉아서 손을 모으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받는 건지, 또는 뭐 손을 들고 발표를 할 때 손을 들고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아이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기술된 목록이 있어야 한다. 자, 요건 이제 개별화된 거고, 저는 이런 실질적으로 토큰 시스템을 쓸 때 우리가 PBS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PBS가 우리가 티어 1부터 3까지 있죠. 1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제 학교적 차원에서 하는 걸 티어 1이라고 하죠. 티어 1에서도 저는 토큰 시스템과 포인 레벨 시스템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토큰 시스템과 포인트 레벨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보편적인 행동 목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행동 목록이 있고 행동 중재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티어 2에 해당될 텐데 그런 티어 2나 3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만을 위한 우리가 아이한테 기대하는 그 행동에 대한 목록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3요소 중 두 번째는 목표 행동을 실행했을 때 학생에게 주어지는 토큰이나 이런 점수, 이 형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토큰을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 그걸 스티커로 쓸 거냐, 캐릭터로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토큰을 쓸 때 동전을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런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 다음에 1000원짜리를 쓰는데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제 링스라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이제 평가 도구 겸 커리큘럼 교육 과정인데 미국에서 쓰는 거기서도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폐의 가치를 아이들이 아느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개념도 가르쳐 주면서 토큰을 얻는 시스템으로 사실 동전의 사용을 굉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전을 쓰는 거고요. 근데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분명히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레벨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이제 토큰 시스템에서 이제 발전된 형태인데 그때는 이제 점수의 시스템을 쓰게 되죠. 아이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동전을 모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포인트, 점수를 기록하는 이런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3요소 중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이렇게 학생이 토큰을 모았습니다. 점수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와 토큰을 교환해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지원 강화제는 어떤 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 자, 아무거나 설정할 수는 없어요. 자, 왜냐하면 동기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자, 아이들의 동기, 저거를 내가 너무 갖고 싶어! 라는 동기를 끌어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들어드리자면, 젤리, 쿠키, 이런 것들도 사실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학교 현장에서 사실 이런 걸 먹을 게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먹을거리 쓰는 선생님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안 쓰는 선생님들은 여전히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 보통 이제 먹을 거에 대해서 안 쓰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젤리를 먹을 수 있다? 여기서 내가 쿠키를 먹을 수 있다? 음료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죠. 이런 게 이제 동기 형성이에요. 또 다른 동기 형성으로 제가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강의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감을 할 때 제 교감실에는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 다양한 게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서행동장애 아이들이 포인트를 모으고 레벨업을 했을 때 이게 포인트 레벨 시스템인데 했을 때 제 교감실에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혜택이 있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쌓아서 제 교감실에 와서 게임하고 선생님하고 차 마시고 농구하고 자 이런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자 게임기 집에서도 할 수 있죠. 근데 학교라는 환경에서 게임을 한다? 이건 아이들한테 엄청난 동기를 형성시켜주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원 강화제를 생각할 때는 어떤 것들이 아이들에게 동기를 심어줄 수 있으면서 아이들의 행동을 우리가 강화시켜줄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토큰이라는 것 자체는요. 이게 뭐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토큰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표 행동에 대한 일반화된 조건 강화제라고 합니다. 이제 조건 강화제인데 이 토큰은 이제 페어링이 되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행동이 있을 때마다 토큰을 주죠. 처음에는 아이가 못 모르고 그냥 붙이는 거예요. 선생님 손잡고 같이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선생님 한번 앉아보세요. 자, 잘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토큰을 주고 토큰을 붙이고. 제가 모으는 건데 모으면서 3개를 다 모았어요. 3개를 다 모았더니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젤리를 받았습니다. 젤리를 받는데 토큰을 3개 다 모았어요. 하나, 둘, 셋. 젤리 먹자. 젤리를 줬어요. 자, 이렇게 계속 페어링이 되다 보면은 이 토큰이 이제 가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돈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돈을 왜 모으죠? 돈을 모아서 그걸로 뭘 살 수 있거든요. 뭘 사 먹을 수 있고요. 집도 살 수 있어요.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요. 다양한 생활들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돈으로 일정 액수를 모아서 교환을 하죠. 이게 바로 돈의 역할, 화폐의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돈, 지폐, 이 숫자일 뿐이
이게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죠. 이 토큰 시스템도 사용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똑같은 개념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림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토큰을 모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강화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모으죠. 그래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원짜리를 저는 이제 3개짜리를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제 5개짜리도 쓰고 10개짜리도 씁니다. 이렇게 이제 모아서 500원을 모으고 500원을 2개 모아서 또 1000원을 모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갑을 줘서 이제 돈을 모으는 방법들도 알려주죠. 자, 처음에는 우리가 토큰을 처음에 너가 3개만 모으면 젤리 줄 거야로 쉽게 연습을 하다가 토큰 개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아이템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토큰 10개짜리를 씁니다. 그럼 1000원을 모을 수 있죠.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은 2000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1000원을 모으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00원으로 내가 막 좋아하진 않지만 교환할 수 있는 1000원짜리 아이템도 있고요. 여기서 아이들에게 이제 참는 연습도 가르쳐 주는 거죠. 1000원으로 내가 덜 좋아하는 것을 고를 것이냐? 아니면 더 모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를 것이냐? 그래서 이런 화폐의 개념과 절약의 개념을 가르쳐주면서 나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사실 이 토큰 보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 토큰으로 돈을 쓰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만약에 스티커로 한다면 스티커의 개수로 가격을 설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돈이라는 시스템을 쓰면 우리가 500원짜리 스티커를 다 일일이 뭐 50개씩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100원짜리를 50개를 모으면 1000원짜리 5장이 되고, 그 1000원짜리를 이제 5000원으로 바꿔주고, 우리 화폐의 개념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걸 쓸 수 있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토큰을 쓸 때는 돈을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토큰 시스템은요, 다양한 교육적 환경에서 이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 효율성을 나타냈다고 해요. 자, 우리가 토큰 시스템에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면 목표 행동에 대한 즉각적 강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저 선생님 저 젤리 먹고 싶어요. 젤리 먹자. 저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한 명 일찍 끝냈어요. 그럼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캐비넷에 가서 젤리를 들고 와야 돼요. 만약 주머니에 없었다 그러면. 자, 강화라는 거는요, 항상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행동이 펼쳐지면 그 다음에 바로 강화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갔다 오는 시간에 아이가 만약에 거기서 딴짓을 하고 있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찌른다거나 괴롭히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갔다 와서 젤리를 딱 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 입장에서 내가 과제를 끝나고 젤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이를 괴롭히면서 젤리를 받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강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큰을 쓰게 되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즉각적인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연습이 되면은 과제 다 했어요 선생님. 다 했어. 토큰 받으세요. 그럼 아이가 스스로 이제 여기 열어서 토큰을 챙겨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토큰을 모으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건을 전달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즉각적 강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큰 시스템을 쓰면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적 간격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환경적 간격의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선생님 저 운동장 가서 축구하고 싶어요. 강화를 그렇게 받고 싶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선생님 들어주고 싶어요. 자, 근데 지금 당장 못 하잖아요. 자, 과제를 이제 끝냈어요? 근데 지금 못 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토큰이죠. 바로 지금 나가는 대신에 토큰 모아놓으세요. 토큰을 모으고 그 토큰을 모아서 우리가 나가서 축구라고 할 수 있을 때 그 토큰 모은 걸 이제 교환해서 나가서 공놀이를 한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시간적인 간격을 해소해 준 거고요. 공간적인 것도 해결을 해 준 거죠. 교실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토큰 시스템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토큰을 모으기 전이나 모은 후에요,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고를 수 있고요,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격 형성을 했을 때는 그 가격에 해당되는, 지금 여기는 뭐 300원인데 300원에 해당되는 다른 아이템을 우리가 아이가 원할 때 여기다 처음에는 팝잇이라고 붙여놓고 팝잇을 하고 이제 토큰을 모았는데 선생님 저 팝잇 말고 젤리 주세요. 자, 가격이 똑같았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교환을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제든지 이걸 고민해서 고르게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한 중재, 토큰 시스템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요,
문제 행동 중재할 때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질적으로 이게 평상시에 기분 좋을 때 뭔가에 좋아하는 아이템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트래킹한다 그러죠. 추적을 하는 시스템인데 추적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얻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 행동이 터졌을 때도요. 이 토큰 보드만 선생님이 들고 있어도 아이가 제가 이제 실제 미국 경험이에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딱 텐트럼 있는데 선생님이 토큰 보드만 딱 들고 와도 아이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요. 그럼 제가 이거를 건네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뭘 원했었는지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텐트럼 너가 바닥에 누워서 울 필요가 없어. 의사표현을 해. 그럼 아이가 여기서 봐서 그림 의사소통 체계로 요청을 하고요. 아, 너 플레이도가 갖고 싶었구나. 그래, 플레이도 할 수 있지. 자,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플레이도 붙이고 저희가 이제 토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연습을 해놓으면 이 토큰 보드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 힘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데 문제 행동을 중재할 때 요 토큰, 요 원하는 게 없이도 토큰을 그냥 얻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문제 행동 중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이가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중에 고를 수 있도록 그런 방식도 사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쓰게 되면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행 중인 활동이나 과제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 이제 다수를 수업할 때 이 아이 수업을 하는데 이 아이는 먼저 끝났어요. 자, 왜 광화물을 갖다 줄 시간 토큰 챙기세요 하고 다른 아이들이 신경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 중인 활동이나 과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개별화된 토큰 시스템의 전달이 가능합니다. 뭐 동전을 아까 썼지만 어떤 친구는 동전에 대한 그게 너무 안 생겨서 우리가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 스티커를 좋아하는 아이는 스티커를 모으는 방법. 그래서 개별화된 토큰 시스템의 전달이 가능하고요. 자,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화폐 사용의 실질적인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도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토큰 시스템은요. 항상 fade out. 이 토큰 시스템을 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굉장히 인위적이죠. 어떤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은 이거 써갖고 여기에 의존할까 봐 걱정해요. 네, 의존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문제 행동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존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참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거든요. 그게 된 이후에 페이드 아웃을 하면 됩니다. 페이드 아웃 하는데도 이걸 이제 점점 뺀다는 거죠. 그 연습 단계들도 있어요. 그래서 토큰을 제공할 때마다 우리가 사회적인 강화물들을 계속 페어링합니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잘했어요. 너 이것도 했네. 자, 너무 잘했어. 토큰을 주면서 이 칭찬이라는 것 자체도 충분히 강화물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자폐 스펙트럼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 그리고 공동주의가 부족한 친구들은 칭찬에 대한 개념이 사실 칭찬이 오히려 버린 친구들도 있죠. 칭찬 싫어하죠. 사회적 교류를. 그래서 이런 토큰과 사회적 칭찬을 계속 페어링함으로써 이 칭찬이 너한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거야 라는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드 아웃 할 때 계속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토큰을 주지 않아도 칭찬만 해주더라도 아이가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작용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큰을 얻는 기준을 점점 높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앉아보세요. 잘 앉았어요 하고 토큰을 줬어요. 자,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하이파이브 한 걸로도 토큰을 줘요. 선생님 손잡아 보세요. 5초만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했어요 하고 토큰을 줘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단순했는데 이제 점점 그 기준이 사실 높아지죠. 앉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과제 하나 다 끝내고 토큰을 받고 최종적으로 막 20분 정도 아이가 수업을 했을 때 토큰을 받고 한 교시가 끝났을 때 토큰을 받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점차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높이는 게 페이드 아웃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페이드 아웃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원 강화물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우리가 300원을 통해서 300원만 모아도 아이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아이템의 가격이 매겨지면서 이제 아이가 돈을 모아야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을 상승시키고 토큰보드도 이제 여러 개로 늘리면서 이제 페이드 아웃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물질적 토큰 우리가 이런 100원짜리 주고 1000원짜리를 줬는데 그걸 이제 페이드 아웃하고 점수제 아이가 이제 기록할 수 있는 점수제로 이제 바꾸고 토큰 시스템의 효력이 지리는 기간도 우리가 줄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우리가 이걸 썼었는데 오늘은 아침에만 쓰고 오후에는 안 해요. 그다음에 주 7일을 썼는데 오늘 주 6일, 그다음에 주 5일만 쓰고 아니면 월수금만 토큰보드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전 포인트 레벨 시스템을 항상 강조해요. 그래서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포인트 레벨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페이드 아웃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이번에는 토큰 보드를 어떻게 이제 실제로 쓰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의사소통하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토큰 보드를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아이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이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얻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저희 이제 이 첫 번째 페이지를 열면은 여기 프리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첫 번째 페이지는 제가 예시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통은 가장 아이들이 선호하는 아이템과 활동을 첫 번째 페이지에 넣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3단계 설명을 드렸죠. 팩스 3단계 보면은 우리가 선호 비선호물을 변별하는 연습을 하고 선호물을 변별하는 연습을 하잖아요. 이렇게 변별이 이제 된 아이템들이 여기 이제 하나씩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넣고 뒤로 갈수록 이제 덜 선호하는 아이템들이 들어가고 이제 공부하는 아이템들도 들어가요. 아이가 해야 되는 아이템들도 저희가 넣어서 그래 이렇게 먼저 나중에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 젤리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를 줬죠. 선생님한테. 이렇게 떼서 선생님한테 줬을 때 아, 너 젤리 먹고 싶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간식 보드에 붙였다는 거예요. 저희도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3개 정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3개 정도로 했을 때 우리가 좀 빠르게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젤리를 줄 건데 자, 우리가 이 행동을 강화시켜주고 싶잖아요. 토큰을 쓰는 것을. 그래서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토큰 받고 선생님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하이파이브하고 토큰 받고 그다음에 선생님 손잡고 숫자 셉니다. 5초만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했습니다. 토큰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 젤리. 자,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3개짜리가 이제 우리가 교체를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5개짜리를 붙여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 근데 보통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이런 토큰 보드랑 그림 의사소통 체계를 가르칠 때 보면 보통 첫날 다 대부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짜리로 늘리고 아까 전에는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하이파이브 하고 두 손으로 하이파이브 하고 앉아서 하고 위로도 하고 아래도 하고 그러면 토큰 하나. 조금씩 더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큰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토큰 보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기분 좋을 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아이가 이제 정말로 화가 났을 때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그림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런 사물함에 이제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그림을 쓸 수 있도록 해놓고, 요거 이제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각적 자료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팩스도 마찬가지, 그림 화소성 세계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시간표인데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다음에 무슨 활동이 있고 이걸 이제 추적하는 이제 시간을 이제 아이들이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행동에 대한 이제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 레벨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포인트 레벨 시스템 같은 경우 저희 토큰 보드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아까 그랬죠. 문제 행동 중재를 토큰 보드를 썼는데 토큰 보드 써도 안 돼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토큰 시스템을 어떻게 썼는지를 잘 보면 반응 대가라는 것들을 써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가 토큰을 이렇게 모으는데 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 토큰을 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응 대가입니다. 너가 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 그래서 이제 빼는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봤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봤어요. 자, 토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반응 대가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조건 아이들의 행동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수능적일 때만 토큰을 주는 거고요. 뭐 문제 행동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걸 빼고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채우는 용도로만 쓰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이 토큰 보드를 썼을 때 기분 좋게 계속 모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반응 대가라는 게 들어가고 자꾸 너 뭐 해야지 이거 줄 거야? 라는 조건을 걸게 되면 자, 뭘 했을 때 선생님이 주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돼서 아이가 부정적인 인식이 쌓이게 되면 토큰 보드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 아이가 싫어하게 되죠. 거부감이 생기고. 그럼 우리가 이제 토큰 시스템에 대한 힘을 잃는 거예요. 아까 토큰 시스템의 가장 큰 힘은 아이들이 화가 나는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잃게 되면 당연히 문제행동 중재를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반응 대가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 포인트 레벨 시스템 넘어와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포인트 레벨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PBIS에서 제가 1단계부터 3단계에서 항상 꼭 써야 되는 시스템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Response Cost, 반응 대가가 들어갑니다. 자, 포인트 레벨 시스템에서는 자, 처음에 포인트 레벨 시스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토큰과 토큰 레벨 시스템 같이 써요. 토큰, 돈을 여전히 모으는데 레벨이 이제 존재해요. 레벨이라고 하면 보통 저는 이제 레벨을 1에서 5로 형성을 해놓는데 레벨 5, 레벨이 높을수록 가장 좋은 거예요. 특권이 다릅니다. 자, 레벨은 행동, 내가 이제 잘못한 행동이 있을 때 레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반응 대가예요. 하지만 토큰으로 돈을 모으는 시스템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내가 잘한 행동을 했을 때 토큰을 계속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거 토큰을 빼지 않아요. 그 레벨에 대해서만 반응 대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벨이 떨어졌어요. 아이가 좌절할 수 있죠. 그러나 토큰을 여전히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힘을 받쳐주는 거예요. 자, 그게 토큰에서 그래서 반응 대가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포인트 레벨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포인트를 계속 쌓게만 해주는 거예요. 포인트는 쌓게만 하고 떨어지는 경우는 레벨만 떨어집니다. 레벨은 1부터 5까지 특권이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특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제 추후에 좀 해볼 건데, 자, 포인트 레벨 시스템에서는 필수 조건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사실 토큰 시스템과 거의 비슷합니다. 요구되어지는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구되어지는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거기에 대한 레벨을 아이들과 공유를 하고 아이가 알아야 해요. 그리고 각 레벨에 따라서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특권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 포인트를 우리가 줄 때도 있어요. 우리가 토큰도 실제로 그래요. 무조건 한 개를 주지만 가끔 2개씩 줄 때도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잘했어. 2개 받으세요. 이게 보너스입니다. 그럼 보너스 포인트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바로 레벨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레벨을, 이거 이제 예시를 제가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벨 5가 가장 높은 건데, 자, 이제 행동을 아이가 규칙을 어길 경우나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레벨이 하나씩 떨어지는 건데, 단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 위험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펼쳐질 경우에는 레벨 5에서 레벨 1로 바로 떨어집니다. 그런 약속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레벨이 올라갈 때 이건 이제 선생님마다 다르게 세팅할 수 있어요. 레벨 1에서 이제 올라갈 때는 레벨업을 할 때는 하루에 하나씩밖에 못 올라가게 이제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어쨌든 행동 대가, 반응 대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인 경우도 있고,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기 교실에서는 2시간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후에 2시간 동안 선생님이 규칙을 잘 따르고 말을 들었을 때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업을 할 수 있고, 자, 이런 규칙들은 학생들이 알 수 있게 저는 이제 행동 계약서를 쓴다든지 이제 교실에다가 이제 붙여 놓는 거예요. 이런 규칙들을 집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집에도 붙여 놓게 합니다.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레벨 1은 포인트는 모을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뭘 이 포인트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레벨 2부터는 포인트를 습득하고요. 이건 선생님이 이제 추가적으로 특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포인트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활동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비싸요. 예를 들어 평상시 레벨 3, 저는 레벨 3을 이제 항상 기준으로 삼는데, 레벨 3에서는 100포인트로 내가 젤리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레벨 2에서는 200포인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레벨 3이 되면 100포인트를 다시 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설정해 놓고, 레벨 3은 이거 예를 들어 놓은 거라 그랬어요. 학교에 이제 무제한으로 특별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레벨 4에서는요. 선호하는 관리자 선생님과 정해진 시간을 보낸다. 이건 이제 제가 아까 미국의 예를 들었죠. 선생님한테 교감실에 와서 게임을 할 수 있다거나 선생님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포인트를 통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던 학교에는 전자기기가 무조건 애들이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근데 포인트로 아이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이제 되려면 일단 핸드폰 사용 금지가 이제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겠고, 포인트로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거고, 레벨 5가 되면 가장 좋은 거죠. 레벨 5에서는 자, 아까 전에 포인트로 전자기구를 샀는데 포인트 교환 없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전자기구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매주 5,000원짜리 이제 상품권을 이제 뽑는데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을 수 있게 해줘요. 그날 하루 종일 레벨 5를 유지했으면 자기 이름 적고 넣고, 그럼 자기 이름이 뽑힐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그 뽑기를 해서 5,000원 상품권을 준다. 미국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스타벅스 상품권으로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벨 5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뽑을 수 있는 특권을 추가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자, 이 특권이 이제 아이가 우리가 약속한 문제 행동이 이제 발생했을 때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근데 여전히 포인트를 쌓고 토큰을 쌓는 시스템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는 여전히 그 동기는 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반응 대가의 이제 단점, 우리가 이제 처벌식의 방법의 단점이 뭐냐면, 선생님이 이거 하지 마라고 했는데 아이가 그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요, 하지 마라고 하는 이 지시사항은 힘을 잃게 돼요. 이게 처벌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반응 대가, 그래서 항상 이런 백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포인트 레벨 시스템, 토큰 레벨 시스템에서는 백업이 포인트를 계속 모을 수 있다, 토큰을 계속 모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예인데, 요거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쓰던 건데, 요걸 이제 확대시켜 보면 아이가 이제 셀프로 포인트를 이제 기록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아이가 제 시간에 시작했는지, 두 번째 아이가 노력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했는지, 세 번째 아이가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있었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낸 과제를 다 했는지 또는 참여했는지, 그리고 학교 교실에서 약속한 행동을 제대로 따랐는지,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yes, yes, yes에다가 자기가 체크하게 돼 있어요. 체크를 하고 선생님이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인을 하고, 또는 아이들이 많은 경우 이제 우리가 PBS 1단계에서는 짝꿍하고 바꾸죠. 짝꿍하고 바꿔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서로 이제 평가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점수를 모으는 거를 스스로 기록하게끔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포인트 레벨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간략히 알아봤고요.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번 강의의 목적은 우리가 그림 의사소통 체계와 토큰 시스템이었어요. 이 두 시스템은 문제 행동을 우리가 중지하는 데 정말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계속 경험을 해왔고, 지금도 현장에서 계속 적용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적용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으로 의사소통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토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문제행동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저는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실내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실내로 우리가 이거를 하루 만에 좀 가르칠 수 있고 좀 짧은 시간에 가르쳐서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메일을 제가 남겨놨는데요. 이메일로 이제 궁금하신 것들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문ABA 연구소 윤성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